그러니까 이렇게 할부해서 지금 내가 할부 낸 금액이 4억 몇천이더라고요. 또 할부하면 내가 차 대당 편찬 금액이 있잖아요. 편찬 금액이 2억 5천. 난 그 2억 5천을 쇼룸에 상사에 보증금을 걸었고, 진짜 고소한 사람들도 또라이고, 근데 집행유예도 저한테는 큰 타격이에요. 그 내가 5점이 남기잖아요, 중고차에. 저 지금 여기 수원지구 내년에 회장 출마할 건데, 아, 중고차 가격법 집행유예 지키면 출마 못해요. 그럼 차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세탁입니다. 어떤 세탁이요? 상호명 대표자 바꿉니다. 황당하고 기막힌 김태성의 수법. 피해자들은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위탁 판매를 해줄 것처럼 속여서 차를 가로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대출을 받고 해서 여러분에게 채무를 떠안긴 거잖아요. 지금 복합적이에요. 뭐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또 배임, 사무소 위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피해자들의 차량, 위탁 판매 조건이었던 차량,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이었던 차량 등 피해자들의 차량을 조회해보기 위해 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찾았습니다. 먼저 위탁 판매를 맡겼던 차량을 확인해봤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날 판매 완료된 차량으로 나오는데 이번 연도 2019년도에 다시 거기에 위탁을 맡겼다라고 하는데 예. 그 만약 위탁을 맡겼으면 그거의 기록도 원래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남아 있어요, 정상입니다. 근데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차량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판매된 차량은 아니다. 이번엔 1억 2천만 원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는 정수 씨의 차량 3대 중 한 대입니다. 정수 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판매가 된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접했던 사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허위 매물 없는 차를 있는 차처럼 속이고 뭐 갈취하든 편취하든지 허위 매물을 하는 수법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처럼 위탁 판매, 남의 차로 이런 뭐 캐피탈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사고라고 봐야지 맞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사기죠. 그렇다면 다른 차량은 어디에 있을까? 취재 도중 한 통의 제보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뭐 수원에 이라는 사람 차 때문에 사실 제가 차도 몇 대 갖고 있어요. 그게 피해자들 차일 수도 있어요. 김태성이 차량을 맡긴 뒤 돈을 빌렸다는 건데요.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차들을 일단 담보로 삼아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냐?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보여주며 사용증까지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 6개월간 수시로 돈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매매상사 찾아가요. 최근에 들어서 그냥 얘기를 들으니까 뭐 명의자가 틀리고 뭐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확히 몇 대인 거예요 지금? 12대 정도. 그래? 예, 12대를 갖고 계세요. 네. 최하 1,000만 원짜리. 1000에서 1500. 1,500. 자신을 믿고 차를 맡긴 사람들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김태성.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던 걸까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태성을 만나봐야 합니다. 잠적 후에도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무실을 제보자와 찾았습니다. 여기 27호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랑 지인이랑 그 사무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김태성과 최측근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을 봤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등록증 저쪽에도 엄청 많아요. 김태성을 봤던 그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기 하루에 독촉하는 사람들 하루 만에 찾아와서 여기 임시로 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여기 앉아있었고요.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서 업무를 보는데 그때 또 다른 남자분 2분이 여기 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저기 앉아있었고. 가장 최근까지 김태성과 함께 일했다는 최측근. 법원 등기부 등본상 현 대표로 있는 이종민 씨입니다. 과연 그는 김태성과